자, 들어가겠습니다. 뉴 그레이를 읽고 쭉 정리된 내용들입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은이는 정지원, 유지은, 염선영 세 분이고요. 마케터들을 위한 시니어 탐구 리포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. 여기서 굳이 마케터들을 위한이라고 한 거는 이 책이 그냥 시니어들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시니어 시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어떤 문제, 만약 있다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 책이라는 거예요. 이 책이 예, 그래서 부제가 몇 개 더 붙어 있는데 완전히 새롭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요즘 어른이라는 개념에 합당한 5070의 욕망에서 찾은 마케팅 코드 넷 이런 서브 부제가 붙어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이 책에 대한 홍보 그 카피를 보면 Gray is the new pink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여기 표지 그 껍데기에도 맨 아래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? Gray is the new pink. 그래서 앞 페이지가 회색이고 뒷 페이지를 열면 오히려 핑크인 그런 상황이에요. 이게 지금 재미적인 요소일 수는 있겠는데 제가 엊그저께 한번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건강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샤오미 그 건강 밴드 미 밴드라고 그러죠. 밴드를 하나 이제 얼떨결에 그 남들이 추천해줘서 시켰는데 이게 그 컬러를 제가 제대로 이게 선택을 안 했는지 이게 그냥 핑크색으로 그냥 왔더라니까 밴드가 손목 색깔이. 그래서 살짝 고민했어요. 이거 남성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좀 넘사스러운 느낌인데 이거 그냥 계속 할까? 아니면 뭐 반품하고 색깔을 바꿔달라고 그럴까? 아니면 이 밴드 색깔만 어떻게 좀 띠만 바꿀 수 없나? 뭐 이런 고민하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레이즈 더 뉴 핑크라는데 뭘 바꾸길래 그래서 요새 지금 쓰고 있거든요. 예. 그게 무슨 얘기냐? 핑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되게 좀 이렇게 그 분홍빛 그러면 아예 그 10대 중에서도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과연 그 어떻게 형성된 의식일까? 그게 그냥 맞는 걸까? 이제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 책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이 났고 또 실제로 그래서 한번 뒤져봤어요. 핑크는 정말 여성의 색깔인가? 뭐 이런 식으로 그 퍼플렉시티나 이런 데 좀 검색을 해봤더니 웬걸 이거는 거기 우리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이 컬러로 그 남성과 여성을 가르면서 아이들의 그 장난감이나 옷들을 팔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에서 이게 색깔이 그렇게 남성과 여성을 이 분홍색과 청색으로 나누는 그런 게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불과 오래 안 된 현상이었고 보니까 실제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정상품 이상의 고위 벼슬아치들만 분홍색 이 관복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분홍색이 남자들이 가장 최고위급 관직에 있을 때만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관복의 색깔이었다.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렇게 초상화 보면 분홍색 그 옷 입고 찍는 그런 초상화 그린 분들 많이 보이잖아요.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밑밴드 받은 핑크 밴드를 안 바꾸기로 했습니다.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요 책의 그 흐름을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게 1부하고 2부로 나뉘어져 있고요. 1부는 딱 2개의 장으로 쪼개놨습니다. 그래서 이 2개의 장 안에 컨셉이 1장이 나이를 버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 시니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아까처럼 색깔이 고정적으로 칙칙한 회색 뭐 이런 식의 그 병약하고 낡고 뭐 고루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색깔로 인식을 했더라면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. 그래서 이제는 그 나이가 의미가 없는 나이에 대한 규정이 의미가 없는 에이지리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시니어를 오히려 이제 디지털 경험을 새롭게 하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 있다. 이제 그런 얘기를 1장에서 하면서 이 1부는 기본적으로 다 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서 그 이들을 위한 제품이 됐든 서비스를 개발했던 그 나름대로 업체나 기업들 중에서 성공적이었던 사례들을 쭉 좀 나열을 해줍니다.
그래서 이거를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보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거, 시니어들이 진짜 어떤 경우에 돈을 쓰고 어떤 경우에 좋아하고 선호하는지를 실제 시장에서 반응으로 그 체크됐던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니어의 본 모습은 이렇다라는 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줍니다. 일부에서. 그래서 돈과 건강과 주거라는 어떤 세 가지의 그 일종의 페인 포인트죠. 예, 시니어들의 아픈 그 문제 해민, 문제 고민 지점을 그 가지고 어떻게 그걸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주고요. 2부는 그럼 왜 저런 상품들이 시니어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그게 그 시장이 더 성장을 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성공을 하는지 그 본원적인 그 이유가 뭐냐, 원인. 그거는 결국은 그 시니어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어쨌든 동인이 움직였다는 건데 그 시니어들의 욕망이 뭐냐 이제 이렇게 관점.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게 만드는 거는 크게 그 불안을 해소하는 불안 해소 심리와 그다음에 뭔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촉발시키는 두 가지 기제에서 움직이는데 사실상 그 불안을 그 부추겨 가지고 혹은 불안 심리를 키워 가지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시니어 시장의 접근은 여태까지 실패했다. 왜? 그 불안이 그들의 그 본질적인 그 희망사항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. 오히려 그들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동안 제대로 그 부합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못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니어 시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그 보지 못하고 성공시키지 못했던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니어로 움직이는 가장 그 근본적인 본질적 욕망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 욕망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추려봅니다. 첫 번째는 개성, 두 번째는 관계, 세 번째는 취향, 네 번째는 성장이라는 이렇게 키워드로 예전에 그런 시니어 개념을 벗어나서 새롭게 그 자기 주체성과 정체성을 새로 갖는 이 뉴 시니어들한테 우리가 뽑아내야 될 기본 키워드가 이 네 가지 점이다라고 이제 보면서 이 네 가지와 연관된 실제 그 고령화 사회들, 일본을 비롯해서 뭐 유럽, 미국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보다 이렇게 노령 사회를 먼저 그 경험하고 거기에 한 그 대안들을 찾아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시니어들의 뉴 시니어들의 그 본질적인 욕망이 어떤 식으로 그 대안을 줬을 때 그게 성공적으로 표출이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쭉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식으로 꾸며져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책이 좋은 게 굉장히 여러 나라들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례를 꼬박꼬박 이렇게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그 키워드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례들을 찬찬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인사이트가 꽤 많이 우리한테 전해져요. 그래서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소개는 뭐 웬만하면 좀 빠뜨리지 않고 했지만 그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행간과 맥락에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 홍보 페이지에서 딱 한 페이지로 길게 있던 걸 이제 쪼개가지고 좀 옆으로 놨는데 전체적인 이 책의 주제의식이 한 페이지에 그 일종의 그래프, 비주얼로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거든요.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를 포함해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50년 6.25 전쟁 후에 53년에 휴전이 일어나고 이제 55년부터 그 엄청난 인구 증가 시기에 접어들거든요. 뭐 이따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55년부터 그로부터 거의 74년 그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나라 한 해 평균 그 인구 그러니까 신생아 출생 인구 수가 거의 90만에서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경우가 20년을 유지가 됩니다. 20년. 평균적으로 한 뭐 90만 내 80만 내지 90만 잡고 20년을 곱하면 거의 28, 16, 1600만 내지 1700만 명이 이 단일 시기 딱 20년 사이에 태어나거든요.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불렀던 때고요.
그 세대의 일부가 이제 그 X세대로 성장을 했고, 예, 그 이제 후반기 세대라고 봐야죠. 그 앞부분이 이제 이미 거의 노령화 단계 이미 지난 20년부터, 2020년부터 이미 들어선 상태고요. 그리고 지금 이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겪고 그 이 나라를 거의 폐허더미에서 그 전 세계 거의 10위권에 가는 경제 대국으로 부흥을 시켰던 그런 그 세대인 만큼 워낙 그 에너지도 좋고 또한 액티브성이 살아있고 그 53세 전후로 1차 직장에서 퇴직을 강제 당하지만 실제로는 그로부터도 거의 20년 이상을 그 이 노동 일선에서 그 이게 퇴출되지 않고 버티는, 예, 그런 시대거든요.